2월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임신 강도 중투쟁 1425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명확하게 탄핵의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촛불은 쿠데타고 촛불에 의한 쿠데타에 의해서 죄 없는 대통령 권력을 찬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이 진실 정의 투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 역사적 무거움을 느낍니다.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하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뒤바꾸는 작업을 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로 인한 대의정치는 무너졌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진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입법부의 수장을 비롯한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보수 야당 국회의원들은 침묵과 굴종과 비겁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붉은 세력을 더욱더 붉게 사회주의 체제로 하고 있는데, 오른쪽을 자처하는 야당은 자로 가자고만 합니다. 지금의 정당 중에서 제3정당인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무가 더욱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공화당이 4년차를 들어가고 5번의 겨울을 맞으면서 했던 우리의 투쟁은, 그 투쟁 자체가 애국이고 그 투쟁 자체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앞으로 큰 용광로로서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끼안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겁니다. 단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 자생적 사회주의자들, 친북, 종북, 종중 세력들과는 결별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반자유민주주의적, 반의회적, 반상권분립적 정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경북도당위원장 이침식에 이어서 서울시당 위원장 이침식이 있었습니다. 3기 시도당 위원장 체계가 좀 더 선명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포용과 화합의 제3기 지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허평한 서울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기 시도당 위원장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공화당은 가덕도 신공항, 정치공항, 선거공항을 주도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거기에 동조하고 투쟁은 고사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에는 출마를 한 자를 위해서 당선되는 행위든 낙선되는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부산에 가서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올바른 선거법 처벌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가덕도 정치공항, 선거공항은 그야말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고 국가의 기관산업, 그것도 10조에서 15조 들어가는 국가의 기관산업을 보궐선거, 부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가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말입니다. 25일 이번 주 목요일은 제2기 지도부, 또 제3기 시도당, 또 제2기 중앙당직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이사분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가집니다. 아무튼 이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주요 결정 사항들을 논의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오랜만에 편앤마이크에 출연합니다. 편앤마이크에 출연해서 우리 공화당은 야권의 분열 세력이 아니라 야권 보수 단일화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고, 야권의 보수 단일화는 보수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다. 보수가 가야 될 길, 자유우파 국민이 가야 될 길, 또 우리 공화당의 진실, 정의, 투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를 당당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3월 1일 3.1절이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이번 3.1절 총력투쟁 구호는 진중 매국노 문재인 척결 총력투쟁입니다. 또한 지금 이 3.1절 총력투쟁에 대한 계획들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당 사무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술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K방역 지침 하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투쟁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우리 공화당은 서울 시내 150군데의 투쟁 자리를 정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2차는 사대문 안에 다시 150군데의 투쟁 장소를 정해서 행진과 1인 시위, 차량 시위, 기자회견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이 막으면 우리는 그 허구의 K방역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서 총력투쟁하겠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오갑니다.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에 공깃돌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자 하는 10조 이상의 4차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매표형입니다.
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는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 저희들이 호소합니다. 나쁜 정권이, 좌파 정권이 포퓰리즘으로 돈을 주시면 받으십시오. 단지 하나, 그 돈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 돈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책임져야 되는 빚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힘드니까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좌파들의 술수에는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받되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공작 정치, 매표 정치에는 넘어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추징금 35억, 벌금 180억을 추징하고 1차, 2차 추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들의 악랄한 정치 보복 행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그들이 어디까지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옥중에서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믿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대통령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한 분 한 분, 당대표인 저와 지도부 그 누구도 사심이 없습니다. 아무튼 대통령께서 꿋꿋하게 버티시면, 꿋꿋하게 투쟁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4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청와대의 파열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은 관료들입니다. 그 다음이 언론이고요. 그 다음이 청와대고, 그 다음이 대깨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서히 그들의 몰락의 현장을 바꿉니다. 불과 4년 만에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린 그들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안건을 몇 건 상정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분을 발표하고 여성 지명직 최고위원은 조만간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무총장이었고 경북 고용 출신이고 고대법대 나오신 서성건 변호사님을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서성건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호인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 본부 법률지원단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탄핵 부여를 외치고 있고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백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탄핵 과정의 자료가 45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자료가 15만 페이지, 이 모든 60만 페이지의 자료를 분수해서
탄핵 백서를 8월 달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형사재판 백서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누가 가장 배신을 했고 또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팔았는지 또 누가 이 업무 조작에 탄핵과 정치 보복에 관여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방대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서성근 변호사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젊은 법조인들을 영입을 해서 6개월간 심층 있게 양대 백서 작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백서는 판매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도부와 논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신 이후에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진실을 공개를 해서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의 길을 걸었는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현재 사무총장하고 계시는 재훈호 사무총장을 당의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재훈호 사무총장은 서강대학교 정치학 학사고 공군학사장교, 한국이스포츠협회 상임이사로서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으로서 당 사무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 지도부와 사무처의 가교 역할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SK텔레콤에서 15년간 근무하셨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달라는 입장에서 재훈호 사무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오늘 두 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위원 두 분 외에 지금 여성 최고위원 한 분을 모실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여성 최고위원 한 분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두 분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당대표로서 두 분의 최고위원을 모시는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상임고문단 및 고문단 추천권입니다. 허평한 전 대표님과 몇몇 고문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첫째, 1. 조문환 59년생 대구 출생이고 현직 의사입니다. 전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조문환. 이 정현우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 정치학 박사시고 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좌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시고 대통령의 리더십 등 역술학자십니다. 이재복 서울 출생이고 한양대학교 공학 박사시고 모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김원덕 강원도 출생이시고 강원대 공과대학 교수를 하셨고 탄자니아 대통령 교수 특보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김상현 경남 마산 출생이시고 전 경남은행 지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문석 부산 출생이시고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조경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상석 7번째 김상석 경남 진주 출신이시고 전 마산상고 고교동창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고 농협조합장을 삼선하신 분입니다. 박창묵 부산 출신이시고 동아대학교 공학사시고 현 건설회사 대표이사십니다. 신순기 부산 출신이시고 동아대학 정치외교학과 출신이고 국회의원 3선 출마 자유선진당
유세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용식 경남 창원 출신이시고 국민은행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김창규 충남 금산 출신이시고 전 국민의당 당무위원을 하셨고 육군 보안사 출신의 자유선진단 총재 특보를 역임하셨습니다. 12번째 이상열 서울 출신이시고 경남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역임하시고 외환카드 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고문으로 김명환 서울 출신이시고 도서출판사 대표이사십니다. 이상 상임 고문단 12분과 고문단 1분 추천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추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고 12분의 상임 고문단과 1분의 고문단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중앙당직자 임명건입니다. 첫째,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김정권 1959년생이고 전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박현성 82년생 인천 출신이시고 유아여대 대학원 디자인학과 석사십니다. 대변인 출신이십니다. 셋째, 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유연수 전 우리공화당 문화예술부위원장이신데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승합가며 소프라노십니다. 4. 종교위원회 기독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조희 경남 출생의 정조희 목사님, 아침에 빛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독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당직자 건은 아마 의결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중앙당직을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 3월 10일 전까지 중앙당직자 인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는 준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총력투쟁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공개적으로 할 거는 공개적으로, 비공개할 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탄핵 법치 사망의 3월 10일 날에 대한 준비도 비공개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명수 대원장이 우리 헌정사상 소유의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 법원대부에서 그 판사들과 직원들로부터 동일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대법원장이 진실의 대변자가 아니고 거짓말의 명수가 됐다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을 평생 공부하면서 그래도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수장인데, 법관의 수장인데, 또 우리 대법원의 상징인데, 이런 사람이 현직 법관을 탄핵 수치로 내몰고, 그리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열어놓는 이런 작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자신도 법학을 공부한 것이 정말 참으로 또 부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법학을 공부한 거야. 법학을 공부한 것이 이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고 있는 관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하여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명수 대원장은 더 이상 법치주의 파괴 그리고 법조인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작태를 그만두고 빨리 대원장 자리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법동단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겁니다. 조속히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네, 박태호 정책위원. 여론조사 추이가 주로 이제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를 통해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한국갤럽은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전국 성인남 몇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계속 의심스러운 것이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잘한다는 게 아직도 30%, 39%, 40%까지 나오고 있느냐. 물론 뭐 부정적인 평가가 50%대로 훨씬 많긴 합니다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짜뉴스라는 게 뭐 교묘하게 여론 창달을 제대로 못하게끔 이렇게 막고 있는 각종 공정파라든지 사이버 언론들을 이런 보이지 않는 해악을 통해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다니는 이야기 9시 뉴스 정도 보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보니까 리얼미터 15일에서 19일 YTN 의회로 조사한 교수 결과가 잘하고 있다가 40.6%, 잘못하고 있다가 56.1%, 한 15.5% 차이는 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지율이 39%, 40%대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이거 접하면서 굉장히 의아해요. 더군다나 지지 성향을 분석하면서 특히 40대가 항상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더 많아요. 잘못하고 있다보다. 30대는 어떤 때는 뭐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고 뭐 이런데, 이게 교육이라든지 우리 사회 주변에서 사회 분위기, 또 성장할 때 역사관, 국가관 교육을 가장 부실하게 받은 세대가 아닌가 10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어요. 이런 여론 추이를 보면은 물론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어떻게 샘플링을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다 이제 나타났습니다만, 그 이제 마지막 조정을 울리는 것이 대법원장의 일탈행위인데, 뭐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좀 문재인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행동을 통해서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데, 김명수 씨는 완전히 민주주의 파괴자로 낙인을 찍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뭐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나온 자료도 그렇고, 뭐 국민한테 혼란을 송구하다,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 이랬는데, 헌법적 사명을 다할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잖아요. 헌법을 망친 사람인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짓말의 명수. 뭐 대법원에서 하는 재판이 그 양반이 거기 앉아있는 하는 무슨 정통성을 가지고 누가 그 수긍을 하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법원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이라는 자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히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보루이며
민주주의의 상징적 존재인데 그렇게 똥물처럼 오염시켜놓고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 그러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겁니다. 이런 사람 빨리 좀 나오셔야 되겠고 정말 이 양반은 정말 마지막 양심도 없는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가장 오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아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좀 반성하고 집 사가지고 집에 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그 정도 특권 누렸으면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일 저 여권 인사들이 계속 코로나 재난지원금 핑계로 매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물론 고발 조치하고 부정선거 행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냉정하게 평가해서 표로 연결시켜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에서 대표님께서 이거 결국은 국민들 비시미는 건데 지금 100만 원 받아먹으면 아들이나 손자떼에서 200~300만 원, 400만 원을 물어야 되는 자기 빚인 걸 모르고 당장 이렇게 그 포퓰리즘적인 매표행위에 속는 국민들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건, 근거 선거의 결합이라고 할 정도로 아마 이번 재보선도 혼탁하게 될 것 같은데 연일 계속 지난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한 이낙연 씨 얘기하든지 코로나 지원금 빨리 풀어야 되겠다고 심지어는 문재인 씨까지 코로나 방역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데 끝나면 국민이 1억원 내겠다고 그러고 이건 완전히 선거를 앞두고 지난 4.15 총선에서 작년에 재미 좀 보더니 100만 원씩 풀어서 붙어준다고 똑같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2월 중순인데도 벌써 10조원이 넘는 추경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아마 이 상태로 가면은 국가 채무가 올해 말에 아마 956조에서 또 국가 채무 계속 발행하고 하다 보면 채권 발행하다 보면 1000조 원은 훨씬 넘을 것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본인들 재산 팔아가지고 국민들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국간에 곡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 어디서 꽂다가 빚내가지고 국민들 나눠주면서 이런 잔칫날 같은 그런 짓거리들 하는 이제 포퓰리스트들 여당의 자질이 안 되고 함량이 부족한 나라 팔아먹는 반국민적인 이런 인사들 선거법 위반을 고발을 불러가지고 계속 성토하고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연일 미국에서 계속 우리 정부한테 직간접적으로 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인 쿼드에 좀 들어와 달라고 물론 뉴질랜드하고 베트남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정부는 정의용 씨 외교부 장관 앉힌 이후로 역시 예상했듯이 브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통화하면서도 봤습니다만은 일단 코드에만 참가하겠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계속 딴소리하고 뒷길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는 1년은 자유민주주의 동맹 체제보다는 중국 공산당하고 엮여 있는 북한하고 사회주의 동맹 체제 쪽으로 계속 이탈하는 그런 노선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지금 외교가에서도 예상되는 하나의 큰 시나리오입니다. 일본도 이제 와서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정호영 장관이 좀 개선해 보겠다고 하니까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이미 신뢰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보국까지 주요 동맹국들한테 버림받은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그냥 평상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엉터리라는 생각을 지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국제사회나 우리 동북아시아 여러 곳에서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과연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이 주사파 정권이 한 정부만 정권 한 번만 연장되면 더 빨간 정부가 들었으면 과연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지금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해서 미국에서 거의 뭐 플랜이 완성된 걸로 아는데 북한 남침용으로만 쓰지 않고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전략적 운영군, 그러니까 한번 되면 국한시키지 않겠다는 그 선언을 탈바꿈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사파 정부가 이런 걸 알면서도 전시작전 통제권 달라고 그러고 계속적인 경고가 오는데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면은 도저히 안 될 정권이다. 그 퇴진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만이 정상으로 오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 미국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북한의 도발보다도 이 대한민국 정부, 동맹국의 이러한 대북 정책 노선이라든지 친중 노선에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뭐 재부선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로 이 빨간 세력들 물리치지 않고 또 이런 내표행이라든지 국민들이 지역 감정이 뭐니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더 빨간 세력들 2탄 정권 만들어지면 완전히 대한민국은 끝난다. 지금도 한 제가 보면 80%는 끝난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이 점을 좀 아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라일에 그냥 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물론 어려워서 꼭 받아야 될 분들은 선별해서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치고 계속 매표행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최고위원입니다. 중국 폐렴이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들의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벌어지는 확산세라 자칫 바이러스 변이가 한국에서 시작돼 번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22일 기준으로 OECD 37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백신 미접종 국가입니다. 일본은 지난 17일, 뉴질랜드와 콜롬비아는 20일, 호주는 22일 모두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늘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첫 접종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이 남는 이유는 예방 효과가 70%로 94.1%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떨어지고 두통, 오한 등 부작용이 다른 백신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백신 수급에 대한 무능력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집단 면역을 위해서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백신 효용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비록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가짜 대통령이긴 하지만 문재인 씨는 오늘 25일 저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쇼라도 보이기 바랍니다. 최근 정세균 총리가 여러 사례를 들며 국민의 방역의식이 해이해졌다고 중국 폐렴의 확산을 국민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백규환 장례식에 모인 집단 인파에 대한 처벌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 빽빽하게 차 있는 버스, 지하철에 대한 해결책은 요원합니다. 국민은 정권의 실험을 위한 마루타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국민들도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이나 정책은 국민들을 공갈 협박하고 분열을 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닌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포퓰리즘 경연장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씨와 국민의힘 후보들 역시 서로 돈을 뿌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안철수 씨는 오래된 국철과 지하철을 지하화해서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청년 메트로 하우징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청년들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기본은 차치하고서라도 청년들을 위한 대책으로 아픈 곳만을 집어주는 족집게 전략이 아닌 불가능한 허풍을 치는 사람이 범야권 1위 후보라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그 뒤를 잇는 나경원 후보는 신혼부부에 매 9년간 최대 1억 1,700만 원의 이자를 시 예산으로 준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청년 1인당 월 20만 원을 주는 청년 월세 지원을 5만 명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없이 빚으로 돈을 쓰는 정책은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결국 떠안아야 하는 빚입니다. 청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서울을 위한 청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입니다. 최근 대만 고위 관련 4명이 중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중국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씨가 2018년 뜬금없이 중국 인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더니 올해는 중국 폐렴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심정을 무시한 채 벌어진 정세균, 이재명, 박병석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의 불종적 새해 인사는 망해가던 조선에서 명나라 황제들을 기리던 망베레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2021년 3월 1일은 1919년 일제에 저항하여 북북력 투쟁을 한 지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친중 매국노 문재인 척결과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이자 우리 공화당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3.1절은 서울 방방곡곡에 문재인 척결과 즉각 석방의 깃발이 휘날리는 날, 국민들께 빼앗긴 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월요일부터 2월 21일 일요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대 주간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강동구 갑팀이 명일역 4번 출구 앞에서 구로구팀이 이틀 동안 신도림동 3번 출구 남구로 시장 앞, 서대문구팀이 홍제역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초을팀이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송파을팀이 이틀 동안 가든파이브 사거리 장지역 3번 출구 석천호수 서호 사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 은평구팀이 종로 5가에서 미니 서명대를 대림시장 길목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중랑구 을팀이 우림시장 입구에서, 성동구팀 풍물단팀 연합이 왕십역 5번 출구, 나라봉팀과 영등포구 갑팀 연합이 신길역 1번 출구에서, 목련팀이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존영팀이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 진추모팀이 이틀 동안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자문단, 깃발팀, 엽서팀 연합이 청량리역에서, 초지일반팀과 수호팀 연합이 당산역 2호선 6번, 7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금정 연제구팀이 서면 로타리 국민은행 앞에서,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7일 동안 사상구 신무라동 제1약국, 부산 북구 금곡동 하나로마트, 덕천동 유코아 아울렛, 화명동 롯데마트, 주례 럭키 아파트 쉼터, 백양대로 1200 다이소, 화명동 롯데리아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하구팀이 3일 동안 남폭동 롯데리아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구 동구팀이 일주일 동안 충무동 시당 사무실 앞 명성약국에서, 진구 동래구팀이 5일 동안 서면 로타리 국민은행 앞, 부전시장 부전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해운대구팀이 NC백화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수성구 갑팀이 황금역 광장에서, 중구 남구팀이 3일 동안 서문시장 국민은행, 개성주차장, 앞산공원 고산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서구 갑팀이 와룡시장에서, 달서구 병팀이 부류공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북구 을팀이 칠곡 동아아울렛, 동구 을팀이 반야월시장 공원, 달성군팀이 3일 동안 구지면 청아람 농협 앞, 현풍읍 백년 도깨비시장, 달성군 옥부 송해공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계양구 갑팀이 인천입니다. 계양구 갑팀이 계산역 6번 출구 앞에서, 남동구 을팀이 간석 올리브백화점 모래내 시장 앞, 부평구 갑팀이 부평시장역 2번 출구, 서구 을팀이 정서진 중앙시장, 중구 강화군 옹진군이 신포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광역시팀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장팀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유성구 갑팀이 유성구 수통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입니다. 중구팀이 태화시장에서, 북구팀이 호계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김영철팀이 수원아주대학교에서,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경기 북부팀이 양주역 앞, 광명시팀이 광명사거리 3번 출구, 구리시팀이 돌다리 사거리, 남양주시팀이 이틀 동안 호평역 사거리 앞, 도농 부영아파트 내 이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안양 1팀이 이틀 동안 동안구 비산사거리 이마트 앞에서, 성남시 중원구팀이 이틀 동안 은행시장 사거리 은행시장 약국 앞,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금강교회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원시팀이 이틀 동안 수원 지동시장에서, 시흥시 갑팀과 을팀 연합이 산미시장 입구에서, 안산시 단원구 갑팀이 선부역 중앙역 상록수역에서, 용인시 갑팀이 용인중앙시장, 안양시 과천시팀이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평택시 을팀이 평택 통곡시장, 포천시 가평구팀이 군내면 호국로 포천 5일장터에서, 안양 과천팀과 수호팀 연합이 과천 대공원역 2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팀이 춘천 풍물시장 정문 앞에서, 강릉시 소량팀이 중앙시장 은행나무 앞, 원주시 갑팀과 원주시 을팀 연합이 이틀 동안 중앙시장 중앙농협 앞에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천군 팀이 흥천군 지구 농협 앞 홍천 5일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어 충북입니다. 충북 도당팀이 증평 재래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은 서산시 태안군팀이 이틀 동안 서산시 국민은행 앞 해미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영천시 청도군팀이 영천시장에서, 포항시 북구팀이 포항 북구 흥해읍 로타리에서,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이 죽변 파출소역 주차장, 구미시 갑팀이 금오산 금원랜드 앞, 경산시 팀이 경산시장 입구 제1약국 앞, 그리고 구미시 을팀이 개인가입분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마산 하포구팀이 나흘 동안 마산 어시장 크로코다일, 신마산 롯데리아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산 회원구팀이 마산역에서, 사천시팀이 사천시 삼천포 와룡저수지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시당팀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서귀포시팀이 제주도당 연합 지원하에 서귀포 매일시장 아틀박스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개인분들과 민원실 6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여성투쟁위원회가 일주일 동안 KBS 방송국가 수신료 반대 피켓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서명인수 12,077명, 일반당원 2,511명, 책임당원 490명,
총 서명인 수 12,077, 당원 3,001명이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가족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네, 또 일주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셨는지. 이제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지금 투쟁은 계속되고 있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4년 동안 망해가는 동안에 무너지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쳐 이렇게 전국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하는지 조금씩 이 무너져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두려움이 지금 앞서는지 이 K 방역이라는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 지금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4년 만에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1등 공신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 외 각 노조에서는 지금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생활자금이나 받아먹고서 생활해야 되는지 이게 한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 이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개인의 일용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인력 회사에 가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 개개인도 잣대를 모든 국민한테 다 대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공정과 평등 어디 갔습니까? 그들에게도 생활자금을 주셔야 합니다.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고 있습니까? 생계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개개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파괴되고 이 사회 전체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가정집을 짓는데도 자기네한테 일감을 달라고 새벽 5시만 나와서 깽가리를 치고 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작은 공사에서는 우리 인력회사에서 이렇게 근로자들이 하루하루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을 바로 보시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더 이상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 돈 몇 푼 준다고 생활자금 준다고 거기에 박수치고 정말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미개한 국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과 진실의 싸움의 마지막 끝이 왔습니다. 이제 거짓은 다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실만을 가지고 지금 전 국민하고 같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정말 자손들에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조금이나마 이 불씨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여 자유대한민국을 꼭 지켜내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여러분, 다 함께 투쟁하여 다 함께 우리가 쟁취합시다. 그래야만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엽씨 진짜 4년 10개월 동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왔듯이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사회 곳곳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 법무부에서 지난 17일에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인을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을 했으며 공소장에서는 정확하게 북한 정권과 김정은의 전략, 금융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들이 해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라는 타겟을 자신들이 이제 공소 최종 목적이 타겟이 누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소 내용에는 또한 이들이 2018년에는 멕시코의 국제은행 관련해서 1억 1,000만 달러를 해킹을 했고 하나로는 약 1,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을 한국의 모 은행으로 송금을 한 혐의가 있다라는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소장에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고 통제 가능한 은행에 1차적으로 송금을 한 후 자금 세탁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정확한 은행명이 나오지 않은 한국의 모 은행이 그들이 통제 가능한 은행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한 분당국이고 우리의 주적이 북한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그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해킹을 하고 돈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러한 행위에 이러한 침탈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 당국 여러 전문가들 등은 과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장막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에 가서 저는 남쪽 나라 대통령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그리고 아직도 맞지 못한 백신도 북한과 나눠 맞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북한 편에 서가지고 말을 하는 국정원장 등이 있는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떻게 스스로 북한으로부터 언제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침략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안전하다 여길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지금도 그냥 국회의 장막 안에서 카메라 셔터 터지는 곳에서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대의를 위해서인지 진정 대의를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서 이런 문제를 국회 제도권 장막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안일한 제도권 야당 또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야당의 역할은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당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견제하고 국민의 민의를 표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득이 될 수 있도록 분주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게 금융 관련 모든 그 다음에 팩 관련 모든 분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부디 안일하게 자신들만 제도권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동조해서 함께 싸워나가야 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제도권 여당은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평생을 반일, 반미, 반기업, 반자본주의 노동운동에만 매진하셨던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고인의 죽음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번 건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일 시청광장에서 치러진 연결식, 거리두기 2단계로 집회구인, 집합금지 99일까지만 가능한 이날 연결식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를 포함해서 1000여 명이 모였고 노제에는 400여 명이 모였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서울시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반응은 모니터링을 하겠다,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라고 민기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경찰은 집시법에서 관원상제 및 국경행사는 1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쉴드를 쳤고요. 보건당국은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넘겨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시청 광장의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에 감옥에 갇혀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서 영업 제한을 지키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박원순에 이어서 백기환 소장까지 방역수칙, 집시법 예외로 시청광장 점거에 대해 관대한 현 정부에 대해서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얼마 전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지금 수도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습니다. 그때 3일 합해서 총 30명의 문상만 가능했다는 것을 이미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방역수칙이랍시고 망자에 대한 예도 갖추지 못하게 억압을 하면서 자기들 편은 무제한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죽음 앞에 이렇게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서글퍼집니다. 그때 장례식장과 싸우면서 범법자 취급을 당하던 저와 그리고 지금 시청광장의 저들의 당당한 모습에 대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수도기간 저들이 어쨌는지,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 때 저들이 어쨌는지, 수많은 우리 공화당의 집회와 기자회견 때 저 경찰, 공무원, 문재인의 개들이 우리 공화당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또 끝까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 헌화할 국화 한 송이 반입도 어려웠습니다. 가방 검사를 당했습니다. 경찰의 바리케이트에 막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축하 장미 한 송이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우리는 경찰과 구청 직원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구실 같지 않은 구실로 그 추웠던 날 거리를 더 띄워라, 볼륨을 더 줄여라, 6명밖에 안 되니 못 들어간다 라는 통제를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문재인이 문상을 가고 이재명과 심상정이 뒤를 따르고 1000여 명이 넘었다고 자랑을 삼고 쉴드를 쳐주는 당국까지 국민을 어디까지 우롱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염 예방법입니까? 지금 이 법은 문재인의 퇴진,
혹은 문재인의 탄핵을 막기 위한 탄핵 예방법입니다. 깨어나는 국민들을 막기 위한 우파 예방법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퇴진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씌웠고, 코로나가 아니라 투쟁의 행동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버리는 이 인질극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을 인질로 잡고 우파 정치인, 우파 국민들 손발을 묶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나라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상권을 장악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문재인은 집에 침입해서 인질을 잡고 인질의 생명을 위협하며 경찰에게 도주 차량을 달라며 집안을 털어가는 인질범과 똑같습니다. 내 집에 인질범이 들어와 나를 인질로 잡고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이라도 한 잔 주면 고마운가요? 그것은 원래 재물입니다. 문재인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면 고마운가요? 그것은 원래 우리 세금입니다. 인질범과의 협상은 없습니다. 협상하는 순간 인질범은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좌파 독재자, 토착내국노 1557명을 죽인 살인자 문재인과의 협상 없는 투쟁에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질이 된 국민들은 안중이 없이 인질범과의 협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역시 범인에게 도주 차량을 내어주는 조력자에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오는 3.1절 대국민 저항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약 3개월간 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건이 총 1392건입니다. 그 고무차력으로 된 그 잣대는 박원순도 피해가고 백교안도 피해가고 민노총도 피해가고 서울시장 여당 후보들도 다 피해갑니다. 이번 시청 광장에서의 연결식을 보고 얼마 전 할머니를 보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하고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는 다시금 전의를 다져봅니다. 서울시와 경찰과 보건당국은 이번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 성역 없는 조사 그리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그 세력들이 촛불을 빙자해서 불법 탄핵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초를 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 세력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도 견제는 없고 오로지 기생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지난 4년간 허물어지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후배 동지들의 열정과 의지, 투쟁의 결과입니다. 오늘 최고위원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후배 동지들의 투쟁을 기반으로 당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조원진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명령으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절 집회 관련해서 원칙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 집회에 공화당의 구원은 친중 매국노 문재인 척결 3.1절 총력투쟁입니다. 친중 매국노 문재인 척결 3.1절 총력투쟁. 또 하나는 토착 매국노 문재인 척결 3.1절 총력투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3.1 정신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하자, 3.1 정신 자유, 이런 구호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150군데의 서울 전역에 25개 본부,
시구당 위원장과 각 시민단체 중심의 20여 개 본부를 중심으로 분할을 했고요. 우리 조직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또 시민단체별로 150군데의 책임자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아무튼 책임당원, 일반당원 또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자유우파 국민들께서는 중앙당 민원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 달서구면은 대구 달서구는 어느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땅 사무처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책임당원이나 우파 국민들한테는 세세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 K방역은 허구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광화문 8.15 집회 때 보셨듯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 보셨듯이 우리가 그들의 함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9인 이하 집회밖에 못하기 때문에 9인 이하 집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차량 행진, 실질적인 도보 행진, 현수막 개척, 1인 시위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석 25일날 오후 2시에 연석회의에서 지침이 내려갑니다만은 아무튼 각 시민단체 서명대 단장님들 조직 당협위원장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전달이 갈 겁니다. 현재까지 130곳의 집회 신고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도 집회 신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본 투쟁은 25개의 서울시 자치 구청별로 본부가 구성되고 각 본부별로 7개에서 10개 정도의 단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기자회견 등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집회는 그렇게 하고 2부에는 사대문 안으로 거리를 충분히 띄운 단체들의 130에서 150개의 단체 집회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K방역이라는 허구로 국민들의 자유의 목소리를 막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방법을 찾아서 투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투쟁이 앞으로 대한민국 투쟁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겁니다. 태극기가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에서 광화문 행진을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우리의 그 문재인, 태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 사무처에서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연락망에 우리 투쟁의 실질적인 방침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K방역에 위반되지 않는 투쟁의 방법을 저희들은 찾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44일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야권 단일 후보 얘기를 5번 이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더 나아가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당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창원 보궐선거에 재판이 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서울시의 당원이 10만이 넘었습니다. 돈을 내는 당원이 1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 공화당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배신자들하고 손을 잡을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단일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면하고 우리가 단독 후보를 내고 난 다음에 우리 공화당은 창원 선거보다 훨씬 세가 커졌고 당원 숫자나 모든 면에서 제3당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또 바깥에 있는 자유우파를 칭하고 있는 야권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이번에 단일 후보를 이루지 못하면 서울시장 선거 덮칩니다. 우리 공화당이 단일 후보 내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100전 100패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단일 후보로서 서울시장을 이기지 못하면은 다음 대통령 1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단일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수를 칭하고 있는 자들한테 경고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들한테 끌려다니는 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 잘못된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투쟁하면서 5분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감옥 가고 수백 명이 병원 신세를 지는데도 하나의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운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당이고 아스팔트 투쟁 정당.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도취되어서 창원 보궐선거와 같은 결과가 낳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우리 공화당의 야권 단일 후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참패입니다. 또한 다음 대통령 선거에 후보 단일화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나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우리 공화당 독자 노선으로 가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로서 당 지도부와 많은 원로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또 사무총장께서는 우리 공화당의 야권 단일 후보 안을 국민의힘, 국민의당 또 신당에 명확하게 공문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니라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를 애국심으로 그 하나 있는 애국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결과는 저는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행동에 도취되어서 그 생각에 도취되어서 여러분들끼리에 야권 단일 후보, 야권 단일이 아닙니다. 제3당에 나와놓고 야권 단일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한다면은 우리 공화당이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야권 분열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